안녕하세요. 해안심리검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학생 여러분들이 실시한 ELIA 정서학습통합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LIA 정서학습통합 검사는 학습 성취의 중요한 부분인 학습의 동기를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중심으로 요인을 구성하였고, 학습에 필요한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함께 측정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 욕구를 확인하고 학습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검사입니다. 본 검사의 해석에 앞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둘째, 검사 결과를 무조건 맹신하지 말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보조 도구로 활용하십시오. 본 검사의 결과 구성은 크게 6가지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검사를 올바르게 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 신뢰도, 둘째는 학습자의 학습 유형과 학습 동기를 알아보는 학습 욕구 요인을 포함한 학습 동기, 세 번째는 학습 방법 또는 학습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학습 전략 부분, 네 번째는 정서 역량, 다섯 번째는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학습 부적응 부분, 그리고 끝으로 본 검사의 각 요인별 해석과 종합 소견을 볼 수 있는 종합평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그럼 검사 해석에 앞서 본 검사에 쓰이는 점수 체계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본 검사에 사용되는 점수 체계는 보는 바와 같이 T 점수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 점수는 전체 평균을 50이라고 보고 10점 단위로 수준을 판단하는 점수 체계입니다. 즉, 50을 평균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10점을 했을 때 나타나는 점수, 이것을 1표준 분포라고 하고, 40에서 60점에 해당하는 점수 구간을 보통이라고 하며, 30점 미만을 매우 낮음이라고 하고, 70점 이상을 매우 높음이라고 보는 점수 체계입니다. 이제 결과지를 보겠습니다. 검사 신뢰도는 결과 해석에서 제일 먼저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검사 신뢰도에는 무응답과 연속 동일 반응 척도와 일관성과 왜곡 응답이라는 척도가 있습니다. 우선 무응답과 연속 동일 반응 척도를 보면, 무응답은 응답을 하지 않는 문항의 개수를 의미하며 10개 미만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속 동일 반응은 동일한 답을 연속적으로 반응했다는 의미이므로 없음이 좋습니다. 혹 있음으로 나오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므로 오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무응답이 10개 이상, 그리고 연속 동일 반응이 있음으로 나온 경우라면 해석을 임의대로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라며, 이 경우 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검사 신뢰도에서 일관성과 왜곡 응답입니다. 우선 일관성은 일관성이 있는 응답에 대한 비율입니다. 이 점수는 높을수록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역기능이라고 해서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60점 이상은 일부 불일치로, 70점 이상은 다수 불일치로 보고 높을수록 일관된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왜곡 응답은 스스로를 잘 보이려고 거짓으로 응답한 점수라고 봅니다. 이 점수 역시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60점 이상은 부분 왜곡, 70점 이상은 강한 왜곡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해 진솔된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학습 동기입니다. 학습 동기에는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을 알아보는 학습 유형 부분과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알 수 있는 학습 욕구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 유형에는 크게 성취형, 신중형, 관계형, 성실형으로 4가지 학습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우선 학습 유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유형은 주요 관심 주제를 관계와 과제로 구분하여 관계 중심형, 과제 중심형으로 구분하고 의사소통 방식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를 잘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형과 표현하기보다는 듣기를 선호하고 분석하는 수용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성취형은 과제 중심적이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를 잘 표현하고 목표를 세우고 빠른 시간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형입니다. 성취형 학습자의 장점은 공부를 시작하면 금방 성적이 올라가며 신속한 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곧바로 세우는 편입니다. 책임을 떠맡는 것을 좋아하며 매사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대체로 조급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고 융통성이 없는 편이며 고집이 셉니다. 또한 목표를 위하여는 작은 것을 무시하는 편입니다. 관계형은 관계 중심적이고 자기의 생각과 의사를 잘 표현하며 즐거운 분위기를 선호하고 성적에 긍정적인 편입니다. 관계형 학습자의 장점은 대체로 낙관적이고 공부를 할 때 즐거운 분위기를 만듭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외향적이며 사람들을 잘 사귀는 편입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일의 끝 마무리가 부족하고 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편이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성적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입니다. 다음은 학습 유형에서 성실형입니다. 성실형은 관계 중심적이고 의견 수렴형입니다. 교사나 부모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공부하는 유형입니다. 관계형 학습자의 장점은 다른 사람들에게 협조적이고 충성스럽습니다. 작업 수행이 안정돼 있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수렴합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급격한 변화를 꺼리고 수동적입니다. 갈등을 회피하려 하고 우유부단한 편입니다. 다음은 학습 유형에서 신중형입니다. 신중형은 과제 중심적이고 의견을 듣기 좋아하는 편이며 정확한 자료를 모아 분석적으로 공부하는 유형입니다. 신중형 학습자의 장점은 정리정돈을 잘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편입니다. 매사에 철저하고 분석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며 높은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세부적인 일에 얽매입니다. 매사에 비판적이고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음은 학습 욕구입니다. 이 부분은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해석하였습니다. 학습 욕구는 총 5가지 단계로 구성되며 가장 하위 욕구인 안전 욕구부터 보상 욕구, 인정 욕구, 지적 욕구, 자아 실현 욕구로 순차적으로 학습 욕구가 채워지며 각 단계별 학습 동기가 있다고 봅니다. 안전 욕구는 체벌이나 야단 등의 외부 부정적 자극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측정하였고, 보상 욕구는 외부로부터 긍정적인 자긍심이나 보상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인정 욕구는 주변으로부터의 칭찬과 인정,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욕구로서 보상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순수하게 칭찬을 듣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지적 욕구는 공부 그 자체가 즐겁고 지식에 대한 탐구욕으로 공부하는 욕구이며, 마지막 자아 실현 욕구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욕구입니다. 이론의 특성상 2번째 보상 욕구나 3번째 인정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면
하위에 있는 욕구의 점수가 낮더라도 그 욕구는 이미 충족이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의 예시처럼 인정 욕구가 66점으로 가장 높은 경우라면 이는 공부하는 동기가 인정을 받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며 그 하위에 있는 보상 욕구와 안전 욕구는 이미 다 충족이 됐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 전략 부분입니다. 학습 전략에는 크게 인지 전략과 행동 전략으로 구분합니다. 인지 전략에는 다시 기억 전략, 조직화 전략, 계획 전략, 점검 전략으로 구성되었고, 행동 전략에는 노력 관리, 시간 관리, 자원 활용, 환경 관리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지 전략에서 기억 전략은 학습한 내용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전략인데 시연, 반복, 기억 등 정보 처리와 관련된 전략을 포함합니다. 조직화 전략은 핵심을 파악하고 학습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전략인데 노트 필기, 노트 정리 등의 전략을 포함합니다. 계획 전략은 공부를 하기 전 먼저 어떻게 공부를 할지 미리 생각하는 전략으로 수업 계획, 우선순위 정하기 등을 포함합니다. 점검 전략은 학습 후 자신이 제대로 공부했는지 확인, 점검하는 전략으로 학습한 내용을 테스트, 문제집 풀기, 시험 준비 등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행동 전략인데 행동 전략에서 노력 관리는 힘들거나 재미가 없는 공부라도 끝까지 유지하는 행동 전략으로 싫은 과목 공부하기, 수업 시간 버티기 등을 포함합니다. 시간 관리는 시간 계획에 따라 공부를 하고 제한된 시간에 완성하는 전략으로 시간 계획 세우기, 공부 시간 확보하기, 규칙적으로 공부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자원 활용은 학습과 관련하여 주변의 인적 자원, 즉 교사나 부모, 친구 또는 학습 자료 등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수업 시간에 질문하기, 자료 활용하기, 보충 자료 입수하기 등을 포함합니다. 환경 관리는 학습에 유리하도록 주변 환경을 관리하고 정돈하는 전략으로 책상 정돈, 방해물 제거, 집중력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정서 역량 부분입니다. 정서 역량은 자신의 정서를 활용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인지 역량을 더욱 활성화시켜 성공에 이르도록 만드는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서 역량에는 정서 인식, 정서 조절, 정서 표현, 정서 공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서 역량에서 정서 인식은 정서 역량의 핵심으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과 정서를 느끼고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이 정서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서에 관한 다른 부분은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핵심적인 역량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도 하고 이로 인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습 상황은 단순히 인지적 과정뿐 아니라 정서와 연결된 복합된 과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학습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서 조절은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목표와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절하는 능력인데 주의 집중, 동기부여, 자기 조절 등의 필수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정서 표현은 자신의 느낌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전환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며 해당 역량이 높은 경우 학습 상황에서 발생하는 짜증, 불안, 좌절, 혼돈 등의 감정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서 공감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기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말하며 주변인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여 학습에서 그 의도를 잘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학습 부적응 요인입니다. 학습 부적응 요인은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스트레스는 외부로부터 위협이나 도전을 받을 때 자신을 보호하고자 일어나는 본능적인 심리적 현상입니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학습에 긴장감을 주어 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학습을 방해합니다. 본 검사에서는 이러한 방해 요인인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심리적 대처를 하여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스트레스에는 학업 스트레스와 평가 스트레스, 그리고 관계 스트레스로 구성하였고, 우선 학업 스트레스는 학교 수업과 공부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로 수업의 어려움이나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평가 스트레스는 시험이나 성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시험 불안, 성적에 대한 낮은 기대, 남과의 비교 등을 포함합니다. 관계 스트레스는 학습과 관련된 주변인들과의 관계 문제로 교사 관계, 부모 관계,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각 요인별 해석과 그에 따른 종합 소견인데 학습 동기, 정서 역량, 학습 전략, 학습 부적응 등 각각의 요인별로 해석이 되어 있고 마지막 총평에는 검사 전반에 대한 종합 소견이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별 코멘트가 다르므로 개인의 결과 내용을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ELIA 정서 학습 통합 검사의 결과에 대한 해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